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까지 맞추는 용한 점쟁이. 나를 구독하라. 나를 추앙해요. 좀 구독자 좀 가득 채워지게. 야, 1년 동안 영상 한 300개 이상 올리고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는다? 구독자 올해 한 500명 늘었나 모르겠습니다. 500명도 안 늘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한번 읊어봅니다. 이제 부제 제목을 뭘로 달지 무진장 고민했어요. 원화자산을 탈출하라? 금리나 부동산 들들들 분명 이런 반응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탈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렇게 반박하는 댓글의 제목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생각이 무척 많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지수는 대구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0.12 동률을 잃었고요. 인천은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경기도는 보합, 서울도 낙폭을 계속 상승폭을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전국적으로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경북, 강원, 전북 뭐 어디 할 거 없이. 자, 그리고 수도권의 전세 지수가 낙폭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 26일 방송에서 야, 금리 인하할지도 모르겠다. 그때 당시만 해도 채권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봤을 때 83명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동결을 점쳤어요. 하지만 저는 뭘 가지고 왔나요? 예,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창용이 급부상했다는 요 토막 뉴스를 가지고 와서 이런 내년 1월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부산 방송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렸고 대구 방송에는 약간 더 순화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야, 이게 될 일입니까? 기준금리 0.25% 인하를 해서 3%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제 영상 조회 중에서요. 일본이라고 넣어서 검색해 보시면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22년도부터 했다가 23년도에 한번 또다시 점점 더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24년도에는 요즘에는 정말 이 구독자도 안 늘고 추앙하는 사람도 없어서 자꾸 새로운 영상들을 좀 덜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영상 앞자락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다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금리 급격하게 올려 파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요. 일본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 이후에 6%까지 2.5%에서 6%까지 3.5%를 올린 이후에 금리 이렇게 떨궜어요. 우리도 지금 그 수순, 요 수순을 우리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나요? 금리만 내리면 다시금 살아날 줄 알았던 지가와 주가가 보시면은 91년도, 92년도 넘어가는 요 무렵에 있었습니다. 주가는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지가는 영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 금리 부동산 탈출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야, 일본 따라쟁이네. 정말 일본 따라쟁이네. 혹은 원화자산을 탈출해라. 그 일본의 도시락 만드는 유튜버였던가요? 굉장히 아껴서 소식하면서 돈 죽자 사자 모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엔화가 똥값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진, 그래서 생각할 부분이 참 많아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 상황을 다시금 한번 돌이켜보면요. 정치권에서는 금융 완화를 지속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완화 계속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들은 차츰 영상에서 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양극화, 비난, 불평등의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10억 이상 자산가 숫자 뭐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10억 엔 이상, 거의 뭐 100억 이상 자산가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1억 엔에서 10억 엔 사이에 있는 자산가의 숫자는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100억 이상 부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이상할이 많지. 자산 쏠림은 더 심해질수록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인 듯하고 계속 비교하는 문화에 이 쩌들어 살게 되면은 늘 만족이 없고 늘 불만이고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 노후 대책도 적당히 하는 선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대다수의 소시민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쿠팡 관리 좀 이용해 주시고요. 자, 대구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 전월세 물량은 뭐 변화가 없는 상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10월의 거래량 이제 끝자락이 다 보여갑니다. 뭐 예상치하고 크게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11월의 거래량은 1850건, 우선 12월은 주간 거래량을 400건 정도. 뭐 금리 인하해서 부동산 간다 이야기하지만 현실 경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 섣불리 하기 힘들 겁니다. 자영업자들 올해까지 힘들고 내년 초까지 힘들 것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한 명 있는데요. 대륙남.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소개시켜 드렸냐 하니까 대륙남. 차이 나는 뉴스, 차이 뉴스 뭐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연봉 1억 이상 되고 이 중국에서 1억 이상 되는 부부가 뭐 빚을 한 20억 내 가지고 상하이에 30억짜리 집을 대출해서 땡겼는데 집값은 폭락을 해버리고 금리는 모르겠다.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면서 게다가 이 연봉까지 삭감이 되면서 도저히 빚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자살로 내몰린 그런 상황. 그 뉴스를 가지고 올 때 대륙남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잠깐 내용을 봤는데 중국의 소상공인들 우리는 그 실물 시장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온라인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데이를 떠올릴지 모르지만 중국은 뭡니까? 광군제? 예. 엄청난 쇼핑 마윈이 나와가지고 막 축포 터뜨리고 춤추고 이랬던 그런 날 그런 게 특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소비가 더 침체될지도 모르겠다.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단행한 거죠. 그러면 그저께 영상 앞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또 누군가는 또 부동산 간다라고 또 누군가는 빚을 내서 또 사고 하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앞부분 주간 브리핑 외에도 매일 하는 1일 브리핑의 앞부분을 좀 편집해서 보내드릴까요? 요 앞부분에 요 알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요 댓글 호응 한번 보고, 예, 그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영상, 뭐 실거래가 아파트 이런 거 난 사실 뭐 그런 것도 물론 관심이 많지만 크게 경기가 어떤지,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더 재밌는 것 같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 지인도 몇 명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뒤에 내용은 뭐 부동산 그거 뭐 변화도 없고 맨날 그대로인데 앞부분 이야기하는 게 좀 쓸만한 게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온라인 특수가 사라지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 이전에 부동산 중국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선언한 이후로 이 고통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아직도 부동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 10월에는 거래가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하면서 주간 기준으로 400건, 뭐 1600에서 한 1800건 정도 12월 거래량 이 정도 수준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기다리는 2025년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이어서 드렸었네요. 자,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무리 수순으로 갑니다. 두산 리버더 데니스 거래 꾸준하네요. 최근 1개월 동안 4건의 거래. 수성 SK 리더스뷰 62평 50층 13억 9천? 그러면 인근에 만약 새로 분양하는 곳이라면 한 40평 정도의 가격이면 아마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오지 싶습니다. 신축 좀 과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궁전 맨션 고점 대비 35%. 나머지 범어동 고래 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도 짚어드렸고요. 남산 자이 하늘채 6억 6천. 이건 약간 오르막내리락 큰 변화가 없더라. 6억 6천 선의 거래가
여건 눈에 띄고요. 오페라 스위첸 5억 9천. 신세계타운 요거 40평대인가요? 거의 50평 다 돼가는 것 같은데 5억 5천. 자, 신고가 나오고 이 편은세상법원 25평이 5억 4천. 아, 많이 떨어졌을 때는 맞죠. 이 국평도 뭐 직거래가 되었건 어찌 되었건 뭐 저층 기준으로 이 가격 정도 수준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동대구 더 센트로 대시양 5억 2천 신고가. 이거 30평 아니 9평 아니었고요. 이 소형평형 은근히 강세. 저는 한편으로 늘 말씀드리던 부분이 아니 3억 5천짜리 10년차 아파트를 살 것인가, 그 바로 옆에 있는 6억 5천짜리 신축을 살 것인가,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10년차 아파트를 살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10년차 아파트에 3억 5천짜리를 살래? 아니면 5억짜리 소형 평형을 살래? 야, 사람마다 이 뭐 호불호라든지 취향은 저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의 약진이 좀 눈에 띈다. 전화성 파크드림도 큰 힘을 못 받고 있는 모습. 45평형이 5억 천. 아, 이거 화려했습니다. 월성 협성어플에 5억대에 거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 외의 아파트들. 요런 것들 거래 잘 안 될 거예요. 화원읍 천내리, 화원 파크뷰 우방 아이유셀. 22년도 입주했는 거, 외곽 지역에 있는 곳들 신축. 아마 저 동쪽 편에, 대구의 동쪽 편에 사시는 분들은 야, 영경지구나, 영경이나 여나 뭐 차이 있겠나 싶은데 영경은 평당 1,000만 원 수준인데 얘는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직거래권이었고요. 아, 나머지 직거래, 그렇다고 딱히 근래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많이 높아지거나 이런 현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상인자이 3억 7천. 어제 그 소식을 제가 안 가져왔네. 1, 2순위 다 해서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가 굉장히 뼈아픈 청약 지원율을 보였는데요. 저는 사실 그 청약 경쟁률, 1, 2순위 경쟁률 나온 것을 근데 그 자료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걸 딱 나온 것을 보고 제 내리를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인 센트럴 자이. 어떡할 겁니까? 그거 최소 분양가, 뭐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한 7억 2천 이 정도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더 낮게 나오는 게 일반 추세였기 때문에 아마 6억 중반, 6억 중후반의 분양가를 예상하고 나왔을 건데 웬걸 좀 힘들어. 좀 안타깝기도 하죠. 네. 좀 힘든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인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봤을 때. 롯데그룹은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인 롯데를 언제 정리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파가 불어닥칩니다. 그 백화점 같은 데도요. 거기서 일자리 많거든요. 사람 안에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 일자리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 경남 지역 한 롯데마트였던가 롯데백화점이었던가 하나가 나가버리면서 그 주위가 거의 초토화되는 현상, 그리고 그곳에서 실직했는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접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사람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상인역 신일레피트리 3억 4천. 이거 살래? 혹시 월성동에 뭐 우미린이 분양을 해서 7억에 분양을 한다. 7억짜리 살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3억 5천짜리 살게요. 그리고 한 3억 정도는 뭐 미국 채권 아직까지 뭐 10년물이나 이런 것들 뭐 4% 이상, 호주 뭐 4% 중반 이상, 오히려 이런 쪽에 넣어놓고 야금야금 빼내먹고 싶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좀 꿀 빠는 거, 좀 안정적인 것을 택하는 게 나은 것 같더라. 이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힘든 사람은 힘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안분지족하는 자세로 살아가면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짜둔동 양극화가 심해져야 지니까 나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무너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든 그런 형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짜리, 평당 1,000만 원도 사실 전
비싸긴 비쌉니다. 우리가 워낙 뭐 평당 1,000만 원 했던 게 막 5억, 6억, 평당 뭐 1,500, 평당 거의 한 1,800만 원 막 이런 시절을 거치고 지나와서 그렇지. 그때 대비 뭐 5년, 6년 전 대비 뭐 월급이 많이 오르기를 했습니까? 뭐 딱히 뭐 별 현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짚어보고 오늘 자꾸 이 중요한 뉴스들이 나올수록 자꾸 말이 많아지고 방송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짜든 동 좀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이 전세 비율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내년이 또 이 큰 하나의 또 변동성이 또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임대 물량, 임대 거래량이 이게 2년 터울로 비슷한 거래량을 보여주는데 23년도에 막 특례 전세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때 거래량이 무진장 많았거든요. 25년도에 이 임대 거래량이 과연 이만큼 많이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또 다른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아시겠죠?